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시도별로 한 건씩 대형 공공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는 뜻을 밝혀 새만금 신공항 조성 사업의 예타 면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문제와 관련해 전주시가 롯데 측의 사업 참여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상품권 발행에 나서면서 3천억 원 규모로 발행되는 군산사랑 상품권의 정부 지원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진안군이 이달 안에 전주에 로컬 푸드 매장을 열 계획이지만 가격이나 농산물 품목 면에서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실상 시도별로 한 건 정도는 대형 공공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조성 사업의 예타 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경제에 활력이 돌아오려면 지역의 성장판이 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공공 인프라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 인프라 사업은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우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엄격한 선정 기준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광역별로 한 건 정도는 우선순위를 정해 예타 면제 사업을 선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이미 시도마다 2건의 면제 희망 사업을 신청받았는데 시도별로 한 건은 면제 사업으로 선정하겠다는 뜻으로 읽혀집니다. 전라북도는 최대 현안인 새만금 신공항 조성이 이달 발표될 면제 사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전체적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저희들은 좀 긍정적으로 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수소경제와 더불어 조선소와 GM 공장이 문을 닫은 전북처럼 경제 위기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도 강조했습니다. 지역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14개의 지역 활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14가지에 포함된 수소 상용차 산업 거점화 추진에 한층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또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과 조선 기자재 업체의 재생에너지 사업 진출 사업 등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새해 기자회견을 갖고 주요 현안에 대한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종합경기장 문제는 롯데 측의 참여를 놓고 협의를 벌이고 있으며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특례시 지정에 대해서는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도지사의 환수 발언까지 나왔던 종합경기장 문제에 대해 김승수 시장은 여전히 쉽지 않다며 말문을 뗐습니다. 전주시는 전라북도와의 입장차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을 놓고 롯데 측과 계속 협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일단 종합경기장 개발에 롯데 측의 참여를 어느 선까지 받아들일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영세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사업 부지의 소유권 문제 등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또 롯데 측이라든지 전라북도와 계속 대화를 통해서 좋은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최근에 급부상한 특례시 지정을 올해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광역시가 없는 전라북도의 차별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김 시장은 전주와 청주, 성남시를 특례시에 포함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 정치권의 공감을 얻기는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통과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광역시 없던 지역들이 얼마나 그동안에 차별도 받았고 어려웠는가를 국가적으로도 인식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전주시가 종합경기장 문제에 대한 돌파구를 끌어내 전라북도와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갈 수 있을지가 2019년 상반기 전주시장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오정현입니다. 군산시는 지난해 지역 상품권을 발행해서 일정한 효과를 봤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3천억 원가량의 상품권을 추가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국의 지자체들이 상품권 발행에 뛰어들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군산시가 지난해 발행한 군산사랑 상품권은 모두 910억 원에 이릅니다. 상품권 발행으로 가맹점들의 평균 매출이 3천만 원가량 늘어나는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주유소 이런 데는 엄청나게 매출이 많이 늘어났다고 다 반응답이 많고요. 그다음에 좀 높은 데가 도소매하고 음식점. 군산시는 올해는 3천억 원으로 발행 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군산사랑 상품권 발행이 계획대로 발행되기 위해서는 발행 금액의 10%인 300억 원의 정부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이 예산을 확보해야 상품권을 구매하는 시민들에게 10%의 할인 혜택을 줘 유통을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군산시의 기대처럼 300억 원의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올해 전국 105개 지자체가 2조 원의 상품권을 발행할 것으로 보고 발행 금액의 4%인 800억 원을 분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럴 경우 군산시의 몫은 겨우 7억 원에 불과합니다. 산업 고용 위기 대응 지역이기 때문에 좀 특별 배려가 필요하다. 그래서 좀 저희는 그 4%로 해서는 안 되고 10%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행안부 쪽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골목 상권을 살려 심각한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겠다는 군산시의 계획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참여연대는 현행 소선거구제가 거대 기득권인 양당 중심 정치와 극단적인 대결 정치를 양산해왔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낡은 정치를 청산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또 연동형 비례제도, 지역의 이해와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로 가야 한다며 국회는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이달 안에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남원 임실 순창의 지방의원 등이 이용호 의원의 복당 신청에 반발한 데에 맞서 임실의 일부 당원들이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실 지역 민주당원 20여 명은 이용호 의원이 지역의 오랜 수건인 옥정호 수변 관광도로 관련 예산을 확보해 물꼬를 텄으며 풍수해 정비와 복지 향상에도 노력해왔다며 대다수 지역민이 이 의원의 복당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안군이 지역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서 전주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달 안에 전주에 로컬 푸드 매장을 열 계획이지만 가격이나 농산물 품목 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 의화동 동부 우회도로변에 들어설 예정인 진안군 로컬푸드 매장입니다. 농산물 판매장과 농가 레스토랑을 갖추고 이달 하순 안에 문을 열 계획입니다. 여기서 자동차로 5분 거리에는 국내 로컬푸드 직매장 1호인 완주 용진농협 로컬푸드 매장이 있습니다. 생산자 조직 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용진농협의 경우 600여 농민이 가공품을 포함해 800개 품목을 출하하고 있지만 진안 로컬푸드 매장의 참여 농가는 120여 농가밖에 되지 않아서 다양한 품목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품목도 많고 원하는 대로 항시 와서 골라서 사가지고 갈 수 있고 그래요. 또 용진농협의 경우에는 농가들이 직접 농산물을 출하하지만 진안의 경우에는 군에서 진안 관내를 돌며 농산물을 수거해 오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운송비가 추가돼 가격이 오르고 품목이 떨어졌을 때 농산물의 신속한 공급이 어렵게 됩니다. 가격이 오를 수는 있겠지만 우리 군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좀 보조랄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걸 좀 해소하고 모든 소득이 농가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진안군이 고랭지 농산물의 특수성을 살리고 유통 부문의 취약점을 보완해 용진 농협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지 못하면 전주시장을 뚫고 들어가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은호입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이 오는 4월부터 인상됩니다.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서 4월부터 만 65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최대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5만 원 오릅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또한 4월부터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5만 원 인상됩니다. 전북개발공사가 전주와 군산, 진안과 무주에 추가로 임대아파트를 공급합니다. 전주는 만성지구 A2블럭으로 오는 2022년까지 830세대를, 군산은 2021년까지 130세대의 행복주택을 공급합니다. 또한 진안에 100세대, 무주에 80세대 규모의 임대주택은 2020년에 준공됩니다. 개발공사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아파트 공급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의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만 자치단체 공무원 채용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거꾸로 공무원만 늘어나는 상황인데요. 지방 공무원의 증원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실군의 지난해 인구는 372명으로 1년 전보다 90명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임실군은 지난해 공무원 10명을 증원해 621명이 됐습니다. 증원을 하는 부분이 사실은 또 사회복지나 그 현장 근무자에 따라 그 증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북의 인구는 185만 명 선이 무너졌지만 지난해 전북도청 481명, 전주시와 완주군 각각 23명 등 전북의 모든 시군이 최소 10명 이상 공무원 수를 늘렸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인구 10만 명 미만 시군에서 4급 서기관이 맡는 국 설치를 허용한 데다 기준 인건비를 초과해 공무원을 뽑더라도 보통 교부세를 감액하는 벌칙까지 없애자 시군들은 부담 없이 공무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공무원 증원을 둘러싼 찬반 논란은 여전합니다.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찬성 의견에 먼 훗날 공무원 연금이 국민 부담으로 작용할 거라는 우려가 맞서고 있습니다. 그 청년 일자리 창출 문제 굉장히 고무적이고 대학가에서는 그런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요. 이번 정부가 추구하는 공무원 17만 명 증원, 그거에 대한 부담이 24조 정도 추가로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에 대한 그 연금이 매년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지나친 공무원 증원을 막으려면 감시 기능이 중요합니다. 주민의 대의관 의의 통제 또 언론이라든지 시민단체의 통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일 저녁 7시 20분에 방송되는 현장 스토리 판에서는 지방 공무원 증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편이 방송됩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총경급 경찰관에 대한 전보 인사가 발표됐습니다. 전주 덕진서장의 남기재 112 종합상황실장, 익산서장의 박헌수 수사과장, 정읍서장의 신일섭 경무과장, 완주서장의 송호림 경기남부 과학수사과장, 고창서장의 박정환 여성청소년과장, 순창서장의 이서영 경비교통과장, 진안서장의 이현재 형사과장, 장수서장의 박정원 서울경무과, 경무과장의 한도연 정읍서장, 보안과장의 최규운 진안서장, 112 종합상황실장의 함현배 전남정보화 장비과장, 여성청소년과장의 정재봉 장수서장, 수사과장의 이상주 익산서장, 형사과장의 이후신 전주 덕진서장, 경비교통과장의 김태형 순창서장이 각각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난해 전북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1년 전에 비해 조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2017년에 비해 0.01% 떨어졌습니다. 반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1년 전에 비해 1.1% 상승했습니다. 전주시가 충경로를 보행자 친화형 도로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100억 원을 들여 병무청 오거리에서 다가교까지의 충경로에 인도를 확장하고 신호등과 가로수 등을 정비해 보행자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개선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주시는 올 하반기 설계에 들어가서 내년에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도피 8년 만에 붙잡힌 최규호 전 교육감과 최 전 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최 전 교육감 검거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만난 최 씨 형제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교육감은 스파일스 골프장 확장 과정에서 3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동생인 최 전 사장은 다른 사람 명의로 병원 진료와 통장 개설, 휴대전화를 개통해 형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장기를 매매하려 한 혐의로 55살 A씨와 49살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지난해 5월 신장 질환으로 투석을 받던 A씨는 B씨에게 신장을 이식해주면 수십억 원을 주겠다고 꾀어 장기를 사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이 과정에서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허위로 혼인신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실경찰서는 묘목을 훔친 혐의로 묘목을 판매하는 75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임실군 임실읍의 한 밭에서 시가 1,360만 원어치의 산수유 묘목 80그루를 훔쳐 화물차에 싣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장수 영하 6도, 익산 영하 4도, 전주 영하 2도 등을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8도로 오늘보다 3, 4도가량 높아 포근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말인 모레 오전에는 비나 눈이 오겠고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